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였죠. 예, 역시나 예상대로 매우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좋은마음 기쁨닭의 저는 텔레그램방에 이번 달에도 네, 이번 달에도 테슬라에 대한 강조를 매우 많이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번 달에만 드린 겁니다. 10월 좋은마음 기쁨닭에 적혀 있죠. 이번 달에만 30개 테슬라 관련 글만 30개를 올려드리면서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분석을 꾸준히 좀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역시나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어요. 저 역시나 테슬라에 투자 중이고 약간 32% 정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압도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세가 무려 57%예요. 57%. 영업이익률도 14.6%, 자동차 판매 부분에서는 30%를 넘겼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테슬라가 이제 마음 먹고 영업이익률을 20% 정도만 줄이더라도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생존이 위험해질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현금 흐름도 현금 흐름이 이제 캐펙스 투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전환사채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도 없이 대출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벌어들이는 돈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압도적인 캐펙스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점도 테슬라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 예상치보다는 당연히 뛰어넘었죠. 월가 예상치는 대략 한 136억 달러, 136억 달러였었는데 실제 발표치는 137억 달러로 역시나 예상치도 뛰어넘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의 그런 성장세를 보인 것이고 차량 인도량도 50%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30년까지 40%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030년도에 차량 인도량은 2천만 대로서 압도적인 경쟁력과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을 영위가 가능해질 정도의 그런 판매량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때 발표한 것들을 매번 뛰어넘고 있어요. 매당 차량 인도량이라던가 매출 성장세가 매번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뭐 우버라던가 리프팅 이런 기업들이 노동법의 발목을 굉장히 강하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약에 차량 인도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기술력을 레벨 4 혹은 레벨 4.5까지만 올리더라도 로보택시에 대한 산업이 상당히 빠르게 우리 삶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의 실적 호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원자재 부족 그리고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생산량이 최소 20%에서 40%, 50% 토요타 같은 경우도 40%의 생산량 감소가 있었죠. 이런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인도량을 늘려온 것 자체가 수직 통합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그런 원재료 조달 능력이라던가 혹은 반도체 조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절대적인 평가 수치로는 여전히 PR이 100이 넘죠. 그래서 고평가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의 경쟁력과 그 기술력, 특히나 소프트웨어 파워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이제 부채도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고 나서도 돈이 남기 때문에 꾸준히 부채 상환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앞으로는 보일 수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이버 트럭도 현재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5대 예약을 해놨죠. 현재는 FSD에 대한 옵션 추가가 이제 안 돼요. 딱 우리 텔레그램망 멤버들, 좋은막 기분하게 멤버분들과 이제 우리 멤버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문이 닫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FS의 가격을 1억 원 정도까지 원화 기준으로 1억 원 정도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FS 가격이 고정된 가격으로 대략 한 900만 원 정도의 고정 가격으로 예약을 끝마친 상황이죠. 차량 가격도 딱 고정 가격으로 이제 끝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5년, 2026년도 정도에 이제 우리가 사이버 트럭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확실히 이걸 통해서 대팔기를 한다던가 혹은 사업을 하면서도 꾸준한 수익 파이프라인이라던가
혹은 추가적인 소득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맞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서 이제 총 딜리버리, 그러니까 차량 인도량이 24만 1000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부족, 그리고 반도체 부족에 딱히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나 역대급 인도량을 써내 내려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이제 프리몬트에서 생산량이 60만 대, 그 중국 상하이에서 45만 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올해에만 100만 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올해 연말은 저는 이제 95만 대 정도의 그런 인도량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가량, 한 90%가량의 상승한 그런 인도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아마 내년 들어서는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최소 150만 대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인도가 가능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결국에는 이런 규모의 경제, 이제 규모의 경제까지 이뤄내면서 더욱더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올해 4분기에는 지금 테슬라에서 보여줬던 이제 자동차 판매 영업이익률 30%를 약간은 하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꽤나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하회할 것이지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가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와, 이번에 테슬라에서 발표를 또 하나 했습니다. 새로운 기가프레스 기기를 이제 개발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결국엔 상하판과 상판 그리고 하판이 동시에 이제 조립이 되어지면서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판매 마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개최했었던 이제 AI 데이를 통해서 인재들도 상당히 많이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이스X, 테슬라가 2공기의 최대 인재들을 다 쓸어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AI 데이를 통해서 더욱더 가파르게 인재들을 쓸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FSD 베타 버전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점수가 도입됐죠. 안전 점수가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이 점수를 통해서 테슬라 보험을 이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고, FSD가 아직도 매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없음에도 이 정도의 실적을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만약에 FSD가 본격적으로 구독 경제라던가 혹은 판매 경제, 특히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리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실적을 낼 경우에는 변동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정비도 마찬가지고 변동비도 마찬가지고 거의 없기 때문에 매출에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몇 년 내에는 저는 다가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배터리데이 때 어느 정도의 실망감을 불러일으켰던 4680 배터리에 대한 진전이 꾸준히 있다라고 이제 테슬라 측에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내에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만큼, 결국에는 내년부터 이제 4680 배터리가 어느 정도는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도 절대 고평가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 점차 시장에 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32% 정도의 현재도 수익을 내고 있고 작년에도 큰 수익을 냈죠. 절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산업에 점차 발전하면서 이런 ESS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를 지금 판매하고 있고 삼성 SDI와 협력을 하고 있죠. 매년 7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라던가 FSD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태양광 시스템이라던가 혹은 ESS 측에서도 매년 7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전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 산업, 모든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2010년대에 보여줬던 애플의 성장세를 지금의 테슬라의 성장세가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의 테슬라 성장세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후무는 모르겠지만 전무한 제조업계,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업의 성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이익률도 규모의 경제라던가 차세대 프레스라던가 특히 모델 Y에 대한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내년부터는 다시금 급반등해서 상승 기제를 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이런 중국 기업들, 중국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최근에 중국에 대한 매우 우려감이 큰 상황에서도 저는 강력하게, 텔레그램방에서 강력하게 이런 중국 레버리지 상품들, 특히나 중국 3배 레버리지나 2배 기술주를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당연히 뭐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참고로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어제 수익 실현을 했고,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여전히 조금 더 들고 갈 생각입니다. 보시면 9월 29일부터 제가 써드린 글이에요. 투자하고 있는 혹은 투자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 중 가장 미치도록 사고 싶은 종목은 YINN, 홍콩 증시 상장 중국 기업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매일같이 바늘로 허벅지 찌르듯 마우스에 가는 손가락을 억지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부터 이젠 전력난까지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있죠. 헝다 사태는 분석해드린 대로 가고 있으며 중국 전력난에 대한 우려도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로 좋지 않다면 전력 수요량 및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데이터는 항상 후발적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내년 초가 되면 현재의 중국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너무 좋아 지금과 같은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압도적인 수출 그리고 수입량을 기록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그 전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역대 최대 증가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원유 전력 사용량과 비교했을 때 올해 더 많은 양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언가의 부족 현상은 10중 8구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투자자로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오해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입니다. 시장은 너무나 똑똑하여 언제나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YINN 투자 중입니다. YINN을 제가 9월 29일에 가장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2번이나 더 진행했죠. 그리고 저는 어제 매도를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9월 29일이니까 딱 이때죠. 이날 정확하게 분석해드렸고 잠시 빠졌다가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2번 정도 진행했어요. 쭉 올라와서 이제 어제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석을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 거죠. 10월 10일 글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 헝다 사태, 부채 리스크, 공산당 정권 등 갖가지 이유를 붙여 중국 경제 및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와중에 주식 해외 투자금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증시는 하락하거나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고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때 증시는 대세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6년 외국인 투자 급증 및 증시 조정, 2017년 코스피 상승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세계 자본을 움직이는 그들이 살 때는 쌀수록 유리하고 팔 때는 비쌀수록 유리하니 말입니다. 그들은 그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중국에 유입되는 해외 자금의 양에 주목할 때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집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슬슬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막대한 달러들은 중국을 향해 물밀듯이 달려들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분석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가는 상승 추세를 탔다. 이렇게 차트 분석도 해드렸죠. 이 라인을 깨지 않을 것이다. 이 라인을 깨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깨지 않고 반등을 하면서 최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했죠.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자, 홍콩 증시 상장기업 3배 레버리지 ETF인 YINN의 기준이 되는 1배 ETF인 FXI 주봉과 월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드렸고 자, FXI는 2008년부터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13년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년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를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상승으로 보기에 CWEB, YINN 투자 중입니다.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죠. YINN은 어제 이제 20% 이상의 수익을 냈고요. CWEB는 조금 더 들고 갈 생각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의 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라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깨지 않았죠. 예, 깨지 않아서 거의 최저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글이죠. 세계 2위 국가이자 경제 성장률이 아직도 5%를 넘나드는 국가의 버핏 지수가 50%가 채 안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250%이며 중국은 110%입니다. 중국이니까 당연히 저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으나 지금의 미국 못지않은 고평가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때 미국의 버핏 지수는 150%였으나 중국은 240%였습니다. 지금은 50%가 안 됩니다. 2007년에도 중국의 버핏 지수는 180%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2위가 된 현재 중국의 버핏 지수는 45%밖에 되지 않는군요. 세상은 항상 돌고 돕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라면 어디에 투자하고자 할까요? 미중 패권전쟁 제3라운드 금융전쟁이 시작되면 중국 버핏 지수는 100%를 가볍게 넘겨 200%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CWEB, YINN,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